수학 2단원 11차 시 여러 세계 유명 건축물을 살펴볼까요? 해서 수학 탐구 수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유명 건축물은 어떤 입체 도형인지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제 자쌤은 세계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미술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서 이 건물들을 직접 봤어요. 첫 번째 건물은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조토의 종탑, 지오토라고도 부릅니다. 지오토의 종탑. 여러분들은 아직 못 봤겠지만 어느 영화에 요 소재로 나온 것도 있어요. 요 종탑 안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꼭대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 피렌체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 곳에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지오토의 종탑, 조토의 종탑을 보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대략 한번 가늠해 봅시다. 가늠해 보면 가늠해 본다는 말 안에는 간추려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하게 혹은 관찰하기 편하게 점선이 숨어 있는 것이 보여요. 점선이 이렇게 숨어 있죠. 점선은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겨냥도라고 봤을 때 요거 이제 사각형, 밑면이 사각형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의 모양인 사각기둥의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에 있는 곳이에요. 파리에 있는 세네 강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근데 요건 어디냐면은, 피라미드는 그 광장 안에 들어있는 입구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미술관의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보세요. 한 꼭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뭐가 보이나요? 이런 점선이 보이죠? 이 점선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입체 도형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각 뿔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빅벤의 시계탑, 요거는 영국 런던 템스 강변에 있는데 시계탑 옆에 런던 아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관람차가 있는 것도 참 특이성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그런 또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습니까? 요거는 한 가지 입체 도형이 아니죠. 여기서부터까지는 직육면체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거를 사각기둥이고, 그 사각기둥 위에 사각뿔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각 건축물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말해보자고 되는데,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기본적인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는 어떤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나요? 네, 사각형의 모양이죠. 사각형. 창문도 사각형, 바닥도 사각형. 그리고 건물 전체를 보면 어떤 입체 도형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그런 사각기둥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사각기둥으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안정된 모양을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만들기가 가장 수월하면서 튼튼하다는 이유도 될 겁니다. 삼각형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이나 이렇게 오각형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다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리고 공간을 극대화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나 좀 특징을 잡기 위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가가 되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은 콩알 크기의 고무차력을, 모서리는 길이가 다른 주 종류의 막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학교 와서 해보면 참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무차를 가고 막대기, 이쑤시개 같은 걸 쓰면 되죠. 그걸 가지고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의 성당, 조토의 종탑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루브르의 박물관 피라미드 모양, 그리고 빅벤의 시계탑 모양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모둠 활동은 여러분 활동하는 과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둠 친구들과 건축물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고 싶은 건축물의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찾아보자.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 건축물의 특징 말해봅시다. 그리고 건축물을 만드는데 콩알 크기의 고무 찰흙과 막대기의 수를 예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요 단어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봐야 되고, 그거에 앞서서 우리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간단한 과거에부터 역사를 약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어쨌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런 지붕이 있으면 지붕을 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기둥이 있죠.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또 단단한 또 이렇게 밑에 있는 또 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판.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주춧돌을 이렇게 놓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사각형의 모양과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써서 만드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건물이 가지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 무게 때문에, 기둥을 넓게 하면, 이걸 중간에서 이제 이게 위에서 이제 하중이라 그러죠.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둥을 촘촘하게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둥을 크고 촘촘하게 넣으면 내부의 공간을 잘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서 이렇게 아치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아치 요렇게 하면은 돌을 요렇게 쌓았을 때 요렇게 막대기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아치의 모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힘을 이렇게 분산이라 그러죠. 힘을 떨어뜨려 주는데 훨씬 이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치의 모양으로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건물을 좀 더 내부를 크게 만들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유명한 건축물들은 과거에 유명한 건축물이고,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웠던 삼각기둥, 사각기둥, 그래서 각 기둥과 각 뿔의 모양으로 건축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 보면서 저거는 어떤 기둥, 어떤 뿔, 어떤 입체 도형으로 되어 있을까를 눈여겨보는 것도 여러분들 수학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 11차시 세계 유명 건축물을 살펴봅시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